상속재산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부자들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재산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피상속인의 사망. 여러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죠. 이렇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부모의 적극적인 재산입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주식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의 소극적인 재산, 부채까지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해서 자녀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통 1년에 사망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년에 상속재산 분쟁으로 소송사건이 한 4만 건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3.3%에 해당하는 것이 소송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인들에게 얼마나도 재산을 남겨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적게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전혀 안 줬다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유류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류분. 그래서 유류분을 주지 않으면 소송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상속재산 때문에 소송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류라고 하는 것은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부라도 재산을 남겨야지 남겨주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유류, 남겨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를 남겨주지 않으면 유류분에 대한 남겨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도가 197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1979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건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과거에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주로 장남 아닙니까? 그래서 장남에게 거의 재산을 몽땅 다 주고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적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딸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요, 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은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평균 딸들이 말이죠. 소송을 하는 원고가 한 52%를 차지한다고 해요. 누구를? 피고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원고는 딸이고 피고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이죠. 우리나라 민법 천조에는 상속순위가 나옵니다. 상속순위. 1순위는 누굽니까? 직계, 비속,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도 없고 부모가 없다면 3순위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도 없다면 4순위는 누구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 비속 자녀도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2순위인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 동순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그리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는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배우자는요, 상속 지분이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어요. 이때 배우자도 있어요.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민법상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1.5가 되겠고 자녀가 1입니다. 합치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2.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 한 명은 2.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이렇게 합니다. 통분해가지고 배우자는 5분의 3이 되고 곱하기 2분의 2 하니까 자녀는 5분의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60%가 되겠고요. 자녀는 지분이 40%가 되겠습니다. 40%. 자, 그런데 이때 남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에게 전액을 다 줬습니다. 예, 만약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재산 5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이 5억 원을 배우자에게 다 준 겁니다. 자녀한테 안 줬어요. 자녀는 유류분이 없어요. 전혀 일부 받은 돈이 없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한테도 안 주고 자녀한테도 안 주고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해라. 장학기금으로 내놔라. 사회단체에 기부하라고 유언장을 만약에 작성했어요. 자필 유언을 했습니다. 이 재산을 모두 모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내놔라. 그러면 배우자도 1원도 못 받고 자녀도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재산을 못 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니까 바로 이 사회단체, 아니면 자녀가 못 받고 배우자가 전혀 5억을 다 받았다면 이 자녀는 엄마를 상대로 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배우자와 자녀는 사회단체 즉 학교재단을 통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유류분 청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 1112조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민법 1112조입니다. 1112조에는 유류분의 권리자의 유류분입니다. 권리자의 유류분. 자, 유류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남겨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면 보세요. 엄마는 5억에 5분의 3이었죠. 엄마는 5분의 3이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3억이죠. 그리고 자녀는 5억 곱하기 5분의 2가 되니까요.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장학재단에다가 5억을 다 기부했다. 그러면 엄마는 받을 지분의 3억이고 자녀는 2억인데 자기가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은 직계 귀속, 자녀는 자기가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 배우자도 자기가 받고자 하는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 그러나 직계 존속은요, 직계 존속. 부모가 못 받았다면 부모는 자기 법정 상속 지분의 3분의 1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권리자의 유류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자의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얼마입니까? 엄마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 자녀는 1억이 법정 상속 지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의 유류분은 2분의 1이니까 1억 5천, 자녀는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 이런 경우 있죠. 재산이 많은데 자녀들이 그냥 사업한다고 부모한테 뭐 자금 달라고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상속재산 다 뺏길 것 같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때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요. 유언 대용, 유언을 대신해서 신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언 대용 신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신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구한테 상속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인데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1심 판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에서는 유언 대용 신탁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 제기가 안 된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은요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돼요. n분의 1로 나눠야 돼. n분의 1로. 네. 자녀들은 지분이 1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출가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든 누구나 1을 줘야 됩니다. 법정 상속 지분이 1이에요.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보다 0.5를 더 가지니까 1.5가 되겠죠. 이것이 법정 상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한테는 뭐 상가를 주고 증여한 거죠. 살아있을 때 소유권 넘기면 증여니까 장남한테는 뭐 상가와 토지를 주고 차남한테는 뭐 아파트 하나 주고 삼남한테는 뭐 일부 농사짓는 농지를 주고 뭐 이렇게 가정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을 남겼는데 그 남긴 거 가지고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되겠죠. 남긴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줬어요. 바로 이게 뭐냐? 특별 그 수익자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겁니다. 증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을 그 분배를 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유언을 남겼는데 장남 너는 이 재산 갖고 차남 너는 이거 갖고 삼남 너는 이거 가져라. 그랬을 때 재산상의 그 가격이 균등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형제지간에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n분의 1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상속재산,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서는 적게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상속인 전체가 대상이 돼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n분의 1로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장남한테 장남과 차남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얼마를 남겼느냐? 상속재산은 2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3억을 남겼다 합시다. 3억을 남겼는데 장남한테는 미리 2억을 증여했습니다. 2억 증여.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장남한테 2억 증여한 금액도 합산해야 돼요. 특별 수익자의 상속재산도 합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냐? 5억입니다. 5억 곱하기 장남도 2분의 1, 차남도 5억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씩 가져야 돼요? 2억 5천만 원씩
나눠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남한테 미리 2억을 증여했으니까 장남은 2억 5천 몫이지만 2억을 미리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장남은 얼마 받느냐?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은 미리 2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차남은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가지고 균등하게 주지 않았을 때 바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이루어져서 이런 소송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는요, 돌아가신 피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또 상속세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세금으로 따지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그런 상속법, 민법에 나오는 상속법을 좀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이 있어야만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